월가의 펀드 매니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존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이 첫 번째가 되겠지만 누구처럼 되고 싶은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인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짐 로저스는 한창 일할 나이인 37살에 공식적으로 은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짐 로저스는 헤지펀드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와 함께 1969년 퀀텀 펀드를 창업한 인물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의 퀀텀 펀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를 감행한 최초의 헤지펀드였습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상품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은 놀라운 실적을 올렸죠. 퀀텀 펀드는 1969년부터 1980년인 11년간 3,365%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47%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수익률이죠. 또한 퀀텀 펀드의 자산은 1,200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짐 로저스는 자신의 몫인 1,400만 달러를 가지고 퀀텀 펀드를 떠났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시작한 때 600달러를 가졌던 것에 비하면 꽤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짐 로저스가 완전히 월스트리트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세계 각국의 저평가된 주식시장과 상품시장, 외환시장을 골라 투자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으니까요. 퀀텀 펀드를 그만둔 짐 로저스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1990년부터 중국 대륙, 시베리아,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남미의 안데스 산맥, 알래스카까지 지구촌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세계 일주에 나선 것이죠. 이 여행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 할 가르침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두 발이 딛고 있는 지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짐 로저스가 여행한 나라는 116개국, 총 여행 거리는 15만 2천 마일. 그러나 짐 로저스의 세계 일주가 단순한 여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증권거래소와 장외 시장을 살펴보고 그 나라 경제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을 따져본 뒤 투자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짐 로저스의 투자 전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서 출발하지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갑자기 틀어지는 것을 주시해 거기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2005년 출간한 상품 시장에 투자하라에서 짐 로저스는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상품 시장의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 시장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의 강세장은 17년에서 18년을 주기로 자리를 바꿔왔습니다. 바로 펀더멘털의 변화로 인한 것이지요. 따라서 1999년에 시작된 상품시장의 이번 강세장은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펀더멘털의 중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짐 로저스가 지적하는 공급의 가장 큰 변화는 상품 시장의 오랜 약세장으로 인해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진했고, 이에 따라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한참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요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보이는 대로 빨아들이는 공룡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상품 시장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유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라든가 설탕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낫다는 식의 예단이나 추측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시장이 걸어온 수십 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펀더멘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투자할 대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 로저스를 두고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늘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변화를 발견해내기 좋아하는 짐 로저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짐 로저스는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해 부도났던 경구 피임약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해 15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죠. 2006년 다시 한국을 찾은 짐 로저스는 이번에는 유아 관련주에 주목합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덕분에 아기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에 서죠. 한편 짐 로저스는 지금까지 중국 주식을 사기만 하고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짐 로저스가 무조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읽고 트렌드를 내다보는 게 그의 투자 원칙이니까요. 이 원칙에 따라 짐 로저스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공항, 항만, 도로, 수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시설 관련주나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관광사업 주식을 유망하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깊은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짐 로저스가 자신의 딸에게 젖먹이 시절부터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어권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 까닭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데 뛰어난 짐 로저스에게 중국 땅이 크고 깊은 기회의 땅으로 판단된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12분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월스트리트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피터 린치와 오늘 알아본 짐 로저스까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셨습니까? 혹시 놀라운 수익률을 보며 감탄만 하신 건 아니겠지요?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험난한 곳입니다.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칙도 없이 뛰어든다면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대가들의 투자 원칙을 보면 분명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가가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대가들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험을 제대로 분산했으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대가들의 중요한 원칙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기업이 아닌 주가에 투자하자는 것은 주식시장을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도박장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찾아내는 것, 인내심을 갖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가에서 배우는 투자의 지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